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시장 이야기 한참 나눴습니다.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600선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현재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는 생각입니다. 네. 올해 연초 대비 코스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 내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반해 코스닥 시장은 연초 대비 11%까지 오르면서 미증시 주요 지수의 어떤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죠. 예.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거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빈도 자체가 늘어나 주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시중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에 머무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코스닥 수익률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한번 이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코스닥 일별 수익률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전반적으로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지난해 코스닥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전반적인 정규 분포의 그림이 많이 오목해졌습니다. 네. 이것이 오목해졌다라는 것은 급등락의 확률이 작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다라는 뜻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는 곧 또 추세적인 의미가 강해졌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 및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요. 네. 하지만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부분이, 앞서서 질문하실 때도 600선에 대한 예. 언급을 하셔왔지만, 현재 코스닥 시장은 지수로서 평가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신규로 상장되고 또 퇴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수정 주가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2009년 대비 2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네. 550선 내외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고,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개별 종목의 집합체라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 코스피도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나서 보면 레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고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예. 오히려 수익에 대한 어떤 확률 자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지수를 가지고 논하기엔 다소는 무리가 있다. 워낙 개별 종목들의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거래 대금이 3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계시네요. 코스피 지수가 문제입니다. 어제 16포인트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외국인들 현재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11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00선 바닥으로 이제 코스피도 기운을 내느냐 마느냐, 여기 아직 엔화나 실적에 관한 변수가 함께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시장은? 네, 우선은 현재 저가 인식이 강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은 이 추세를 돌릴 만한 시장의 시그널은 조금 부족하다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 4분기 이후에 1분기까지 이어진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투자자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적어도 35조 원을 돌파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우리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익과 코스피에 대한 분기별 평균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평균 지수를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상회했었던 시기는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차화정의 도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분기 영업이익이 35조 원, 34조 8천 정도로 35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 등을 보여왔다는 점이죠. 예. 그런데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4분기가 23조 7천,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1분기는 33조 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2000선 아래에서 놀 수밖에 없는 이익의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죠.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2분기 현재 우리 기업들의 예상 영업이익이 36조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예. 거죠. 지수가 만약에 2000 위로 못 올라간다라면
2분기에 36조가 못 나온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만약에 36조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면은 현재 지수가 현저하게 싸다란 쪽으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반등의 목표치까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우선 저가 인식이 조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이 듭니다. 어떤 게 진실이건 그 무게중심의 무게를 지금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가 외국인들에 달려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현재 소폭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기조를 보자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유독 우리 시장에만 또 특히 등을 더 강하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각 나라별 주식 대 주식의 비교를 해서 보면 한국 증시가 분명히 매력적이다. 예. 그런데 각 나라별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저평가를 평가해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싸지가 않다는 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올 들어서 일본 주식시장에서 70조 원 넘게 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자 어떤 화폐 가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상대 매력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제로금리 환경의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문제 등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금리 수준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대한 여하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 정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왜 자꾸 떠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에 그럼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무엇 따라서 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좀 알면 다시 우리 시장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길도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어요. 외국인 자금은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선진 시장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때는 이제 성장은 신흥국밖에 못한다. 네. 그러니까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 왔었지만 이제는 신흥국도 성장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선진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영향이 미국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상황,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자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기준금리가 6개월째 지금 동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주요 증시의 올해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면은 올 들어서만 일본 증시는 3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코스닥이 10% 올랐지만 대다수 선진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현재까지 약 4%에 가까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은 현재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이 올해 10% 정도 연초 대비 내렸고요. 코스피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기축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최근에 브라질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호흡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력이 조금 많이 약화되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고 또 기업들, 우리 신흥국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예. 정부의 지원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부진한 현재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방안이라든지 지원 정책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조건 등이 맞아떨어져야만 현재 등을 돌린 외국인이 한국으로 다시 선회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알아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관련된 분들이 다 같이 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부진한 혹은 외국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장 큰 중심에 화폐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외환 시장이 있었습니다. 달러화 이야기도 나오고 엔화, 원화 이야기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악재가 조금은 수그러지는 듯 하면서 우리 수출주들 특히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 듯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주시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은 현재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각국의 통화를 약세 쪽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일본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통화 정책의 의지와는 달리 달러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는 없는데 현재는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원화보다 워낙 더 싸게 약세의 강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본 쪽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예.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는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센티먼트는 좋아지는 지고 있는데 이런 점이 얼마나 실적으로서까지 연결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는 달러 강세 환경에서 주의 깊게 바라볼 부분은 수출주의 센티먼트는 좋아진다. 그런데 예. 수출주들이 생산해야 되는 그 제품의 수입 원가 자체가 똑같이 올라간다는 네. 점입니다. 이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극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매력의 개선 내지는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네. 순환적인 성격을 보일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느 정도의 순환 주기에 맞춰서 현재로서는 그 밴드의 하단 수준이니까 매력적이지만 너무 추세적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지는 말자. 네. 이 구간에 어떤 대형주들의 매력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성장 모멘텀이 강조되고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전략으로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열 팀장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